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경영부서 라이브 영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EBS 영어 강사 생희쌤이고요. 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시간 현재가 당일날이거든요.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라이브를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대견해요. 그리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벌써 이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이 채팅이 영어 이야기가 가득했거든요.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 먼저 짚고 갑니다. 어려웠지. 어려웠다. 이게요, 원래는요, 저도 뭐 이게 강의를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원래는 드물게 나와야 됩니다. 정말 진짜 영어 어려운 친구들만 혹시 어려웠나요? 그러면 막 주변에서 아니 난 쉬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잘 왔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왜 모였냐면은 우리가 빨리 위로받고 빨리 용기를 얻어서 바로 내일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험이요, 만만치가 않았어요. 근데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시험이 쉬워서 뭐 평소보다 쉽게 나와서 내가 점수가 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뮬레이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기분만 좋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괜히 나중에 수능에서 시험이 어려워져 버리면은 내가 오히려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연습은 아주 힘들게 하드 트레이닝을 할수록 좋습니다. 대신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작년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도 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는요,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요, 다른 어떤 과목들보다도 기존과 비슷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요, 우리가 지금 소재라는 것을 잘 봐야 되거든요. 너무나도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뭐 철학 같은 것들은 안 나오고 있지만 지금 소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댓글 보니까는 주제 저만 어려웠나요?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의 난이도를요, 올해 보게 될 그 수능의 난이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기준선으로 삼아도 좋겠다. 앞으로 이후의 모의고사들이 어떻게 쉽게 나오더라도 6월 모의평가를 기준선으로 딱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틀린 게 있다면 그걸 보충해 나가면 되겠죠. EBS 연계율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이걸 다 느끼면서 푸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책적으로 듣기는 여러 문제가 모두 100%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요, 또 독해 같은 경우에는 25%가 연계가 돼서 합쳐서 53.3%의 연계인데요. 더 중요한 이야기는요, 이제 우리는 기존 시험과 문항 배치가 똑같고요, 유형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대신에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소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 시험은요, 우리가 딱 하나의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문항의 유형과 배치는 똑같단 말입니다. 하지만 소재가 지금 조정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나도 까다로운 소재는 나오지를 못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위권들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들은 필요합니다. 그 소재가 지금 여러 가지가 시도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6월 모의평가가요, 자, 주요했던 소재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요, 우리말로 봐도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22번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굉장히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지금 얘가 인간의 의사소통의 평등성이 공유와 공조의 가치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친구들이 댓글에 말하고 있는 주제 제목 이야기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 댓글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 제목이 그랬어요. 선사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그림자 예술의 발전 과정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림자가 영어로 섀도우 아닙니까? 섀도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못 따라가 버리면은요, 또 보기 5개에는 섀도우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헤맸을 수가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33번, 34번이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33번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경험과 외부 환경의 상호작용이 인지 시스템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제가 또 해설 강의 할 거잖아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 아마 풀 당시에는 이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댓글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느껴졌을 텐데 이게 이제 객관적인 겁니다. 우리말로 봐도 선뜻 이해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34번도 그렇습니다. 음악적 인식의 기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청취자들 사이에 일관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후 해설 강의에서 제가 또 해설하겠지만 이 내용도요, 시원하게 이렇게 진술되지 않았습니다.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정신없이 푸시지 않습니까? 원래 풀 때는 그렇게 푸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습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맞으면 왜 맞았는지, 틀리면 왜 틀렸는지 모를 수가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여러분들 우리말로 먼저 한번 정리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말 해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말로 보면서 이 지문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지를 그거를 먼저 꼭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빈칸도 그런 거잖아요. 33번, 34번은 우리말 논리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빈칸의 답이 3번이에요. 그러면은 이게요, 왜 중요한 얘기냐면은 영어로 풀 때는요, 정신없이 풀다 보니까는 그냥 뭔가 온갖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몇 번인가 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복습하실 때는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말로 읽어보고 그래서 답이 3번이구나, 그래서 답이 4번이구나,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논리가 확실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일요, 한번 쓱 한번 보세요. 우리말로 다 읽어보시면서 지문의 내용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그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문항까지를 같이 오늘 좀 볼 텐데, 왜냐면 해설 강의 다 보시겠지만 이 시간에서도 좀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위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법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글쎄요,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정답이 됐던 포인트 자체가 능동태, 수동태였는데요. 사실 문법 좀 아는 친구들은 능동, 수동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뭐 다 아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니요. 제가 또 문법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10년치 문법 문제가 다 제 머릿속에 있는데 그런 저도 딱 봤을 때 이거 아이들 너무 많이 틀렸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후 직접 이 시간에 볼 거고요. 순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순서 문제도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후 다시 정리드리겠지만 그건 원래 어려운 겁니다. 원래부터. 순서 ABC 맞추는 거, 그리고 문장 삽입하는 거 36, 7, 8, 9는 원래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거는 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글의 순서 문제에서요, A번 보기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한 개밖에 없죠. 이게 1번밖에 없는데요. 1번이 답이었거든요. 이번에 한 5년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1번이 답이었던 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공강 기준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번이 답이 딱 한 번 됐을 때 이거 1번 답 될 수 있네?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1번이 정답으로 나오면서 순서 문제 1번 답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저기 댓글이 보이거든요. 어법 문제 고3까지 오면서 처음 틀려봤다. 오케이. 자, 딱 말씀드릴게요. 공부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번 어법 같이 한번 보면서요, 이야기를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영어 노베이스인데 공부 어떻게 하나요? 그래요. 주의한 게 한번 합시다. 우리 친구들 지금 답답해, 그치? 힘들죠? 네,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좀 뭐랄까요?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잘못된 게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에서 중등에서 수능 영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은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소리를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비율적으로는요, 작년 영어 1등급 비율 4.71%였거든요. 전국 4%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선배님들, N수생들도 대거 포진되어 있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서 뭐 맥시멈 5% 안에 들어야 영어 1등급 받는 겁니다. 전국 5%예요. 전국 5%. 전국 5%. 이게 얼마나 대단한 도전입니까? 이제 그걸 못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난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다 도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40대 남자들이 뭔가 대회를 열어가지고요, 전국 5%에 든다고 생각해봐요. 저 못 들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 노베이스라면은요,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추천드릴까요? 첫 번째, 단어 외우세요.
두 번째, 듣기 평가부터 다 맞추시면 됩니다. 그거 다 맞추면 17문제 다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요, 영어가 아직 어려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말씀드리겠지만 맞출 수 있는 거를 다 맞추셔야 돼요. 또 3등급 이야기가 나오죠. 좋은 질문. 질문이 진짜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하네요. 이후 등급별로 제가 또 이렇게 맞춤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고서 등급별로 잡아드릴 텐데요. 그래도 중간에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알려드리면은 등급이 낮은 친구들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맞출 수 있는 문제부터 맞추셔야 된다고요. 제일 밑에 듣기 평가가 있잖아요. 제일 쉽잖아요. 그거 다 맞추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3등급이라면요, 주제랑 제목 유형. 그걸 집중적으로 푸시면은 도움이 엄청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빈칸을 너무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빈칸 순서 삽입, 이게 빅3라고 불리는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내 수준에서는 잡을 수가 없는 거를 괜히 건드려봤자 나는요, 얻을 게 많이 없습니다. 쉬운 거 다 잡고 나서요, 빈칸 2개, 3개 틀려도 1등급이 나옵니다. 이런 전략. 뭔지 아시겠죠? 쉬운 문제들,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들부터 잡아 나가면서 점수를 살살살살 올려 나가셔야 되고요. 자, 어법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어법이 29번이었는데요. 저도 솔직히 조금 놀랬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명확한 건 있습니다. 수능 영어의 특징인데요. 철저하게 기출 베이스로 지금 출제가 되거든요. 어법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중학교 어법 문제보다 더 쉬워요. 왜? 한 10가지 정도의 그 수능 어법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 출제되는 방식이나 스킬이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은 문법 잘하는 친구들은요, 이제 기출을 저랑 같이 분석해본 친구들은요, 보면 바로 알거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leads라고 돼 있으면은 이게 이제 진짜 동사 자리거나 수일치 문제 정도가 되죠. 근데 1번에 트릭이 있었죠. 여기 leads가 있는데 이거 그냥 동사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조금 오른쪽 가면은 provided가 있습니다. provided. 이것도 동사 아니야? 아니, 얘도 동사고 얘도 콤마 찍고 동사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번 자리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수가 있어. 근데 트릭이 있어요. 이런 트릭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provided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건 provided that이라 그래서요, 뭐뭐라면이라고 하면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1번은 그냥 무난하게 주어 동사에서 동사 자리에 leads가 잘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트릭이 있다. 그리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좀 많이 어려웠죠. 이게요, in which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거든요. 제가 강의에서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in which 다음에 완전한 문장 와야 되는데 students give hints about what they need to remember. 이 얼핏 보면 완전해 보이고 사실 의미적으로 완전해 보입니다. 근데요, 이거요, students are given이라는 수동태로 바꿔야 되는 맥락이거든요. 왜냐면 해석상 그래요. 앞에 있는 이게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서 학생들은요, 힌트를 자기들이 주는 게 아니고요, 힌트를 받거든요. 그래서 students are given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수동태 중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포인트를 이용한 겁니다. 4형식, 5형식 수동태는 수동태 다음에도 명사가 남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요, 싹 바꿔놨더니 students give hint, students give hint. 학생들이 힌트를 준다. 얼핏 봤을 때는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게 만든 거죠. 이런 식의 출제가 있었는데 2번이 답이었고요. 3번 오히려 이런 것들은 무난하죠. 좀 정직하죠. where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그런 포인트. 4번은요, them이었습니다. 많이 나오는 대명사 포인트. 복수 받았기 때문에 them이 맞았고요. 5번은 making이었습니다. 얘도 무난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to가 보이고 ing 보이죠?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나오면서 가장 무난한 포인트가 활용이 됐는데 문제는 아마 1, 2번 사이에서 또는 3번까지 해서 엄청나게 헤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은요, 어법에 이런 어떤 가능성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포인트가 나오거나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문장 구조를 가지고서 지금 함정이 만들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은 좀 꽤나 새롭습니다. 문장 구조 잘 파악하시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소은 친구가 물어봐요. 너무 좋은 질문. 문법 풀 때 그래서 해석해야 돼요. 아니, 정말 냉정하게요. 해석을 하나도 안 하고요. 지금 2번 보기 자리를 보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2번이 틀렸는데
해석을 안 하고요. 그냥 구조만 보면은 students give hint about 하는 그 말이 맞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지 않고 의미를 파악 안 했다면 2번은 다 틀렸어요. 해석을 해야지만이 시험에서는 당연히 학생들이 힌트를 자기들이 주지 않잖아요. 힌트를 받는 거잖아요. 해석까지를 해가지고 students are given 수동태로 바꿔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원 친구 정말 질문 고맙습니다. 이제 어법은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나 안 하고 풀었던 친구들은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36번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민별홍 친구가 물어봅니다. 단어장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뒤에 있는 거 보면 되는가? 네, 그렇습니다. 단어는요, 지금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집에 문제집이라던가 단어장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좋아요. 기출 단어면은 다 좋습니다. 무조건 공부를 해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독해를 많이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독해를 할 때도 막연하게 제일 어려운 거 자꾸 도전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잡아 나간다.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냉정하게는 영어만 할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과목들도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영어에 투자를 했을 때는 효율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내 수준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을 싹 다 잡는다. 이런 느낌으로요. 강별진 친구 자꾸 감으로 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답이 다 나오면은 다행인데요. 대신에 우리 그런 거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지문을요. 압도적으로 해석해서 막 시원하게 답이 몇 번이다. 이런 친구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해설 강의를 딱 한 번만 봐주세요. 풀이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 감을 조금 더하면은 감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영어를 해석할 수 있는 감이 있는 거잖아요. 푸는 방법에 감을 더하셔야 됩니다. 그 예시로 이제 문제 더는 안 볼 겁니다. 선생님 또 공부하는 겁니까? 그래, 오늘은 고생했으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해설 강의로 오시고요. 36번 이거요. 무조건 많이 틀리거든요. 이거를 푸는 법을 진짜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 풀 건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 여기 있는 글을 읽습니다. 이게 이제 산불이 이제 호주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원주민들이 산불을 내는 그런 어떤 관행 같은 게 있다가 있고요. A번 보시면은 however 있죠. however. 저런 것들 보는 겁니다. 이 순서 문제를 잡으실 때는요. 연결어 however, for example 이런 친구들이라던가 대명사 this라던가 이런 것들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바탕으로 그 단서로 푸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 해설할 때 항상 예시드는 게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고릴라가 영상 속에 지나가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다른 거 이렇게 시키면은 못 봅니다. 고릴라를. 얘가 그래요. 해석하다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여기 however 있거든요. 그러면서 패턴이 바뀌었대 라는 내용이 A번에 나오는 거고요. B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결론적 성격이고요. C번에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새싹들이 이제 아주 준비된 음식의 원천이었다라고 하면서 여기 뭐라고 하면은 동물들이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동물들이 돌아오더라. 돌아오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거든요. 그 떠나는 게 A번에서 떠나고 이때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서들. 이게 해설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안 잡아드리지만 해설 강의에서는 이게 이제 제가 또 해설하는 파트거든요. 완벽하게 논리를 잡아드릴 겁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논리를 바탕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나 여러분들이 지금 독해 연습하는 것들은 그 위에 올라오는 거죠. 지금 또 댓글 보니까 어떤 특정 단어를 몰라서 감을 못 잡고 독해 방향 놓칠 수 있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건데 이번에 내가 이것 때문에 아쉬웠으면 공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몇 번에 더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 논리를 배워야 되고 그 위에 여러분들의 감이 올라와야 되고요. 네네. 노른딱지님이 그러죠. 1번이 정답이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1번이 정답이었다. 이거 특이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1번이 정답인 경우가 5년 통틀어서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딱 한 번. 그때도 난리가 났었죠. 원래 막 1번이 답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수험생 사이에 막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경각심을 딱 일깨워주는 거였고요. 이번에도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1번을 절대로 배제할 수가 없어요. 아니, 1번은 아니라고 누가 그랬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1번까지를 봐주셔야 되고요. 신별정 친구, 순서 문제 풀 때 접속사 위주로 읽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접속사.
이제 연결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however 같은 거랑 아까 여기 뒤에 나왔던 이런 they 같은 것들, 요 대명사, 물론 이 대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동물들을 가리키긴 합니다만은 그런 대명사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왜 그러냐면은 출제 단계에서요. 생각해봐요. 여러분과 제가 출제를 한다면은 내용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이게 A12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연결어라던가 대명사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용상의 근거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고요. 해설 강의는 제가 열심히 제작해가지고 진짜 화이팅해서 진짜 이번에 더 화이팅 해야 될 것 같아. 열심히 알려드릴 거고요. 네, 6별나 친구가요. 네, 맞아요. 지구력도 길러야 될 것 같아. 맞아. 이게 좀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시원하게 해석이 안 돼. 그때 뭔가 짜증나고 뭔가 화가 나고 그 마음을 참아내면서 냉정하게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지하게 풀었다는 소리예요. 잘했어요. 평소에 연습할 때는 그냥 뭐 한두 문제 풀다가 좀 쉬다가 풀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긴 호흡으로 진지하게 풀어보면 내가 호흡이 좀 딸린다, 이런 느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등급별로 가죠. 등급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지금 눈높이에 맞게, 지금 수준에 맞게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수능까지 많이 남았지만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4등급 이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아직은 영어에 자신이 많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친구들은요, 일단 듣기를 다 맞으시라고요. 선생님, 듣기 아직 뭐 딴 것들 해야 되는데요. 듣기 다 맞으시냐고요. 제가 또 교직원 20년 있으면서 항상 끝나면 아이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듣기를 실수로 틀렸습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얘야, 1 더하기 2가 뭐니? 3이지. 혹시 그거 실수로 틀리는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듣기는 실수로 틀릴 수가 없다. 분명히 너가 모르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실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나에게 좋을 게 없어. 실수라는 거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변수가 생겼다는 건데, 그러면은요, 언제든지 그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겁니다. 듣기 볼 때마다 불안한 거야. 그때도 실수로 3개 틀렸는데, 또 수능에서 실수로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듣기는요, 왜 틀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고요. 또는 발음 같은 걸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안 들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EBSI에서요, 듣기 대본 다 제공하잖아요. 듣기 대본 한 10개만 공부하세요. 10개만 눈으로 공부하면은 모르는 단어 표현 다 잡으면은요, 이거요, 제일 먼저 다 맞출 수 있고요. 또 꼭 소리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발음 이상하게 알고 있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도 그래요. 공부하다 보면은 눈으로 배웠기 때문에 발음 이상하게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발음까지를 들으면서 듣기 17개 다 맞는다. 1차 목표 무조건이야. 쌤 빈칸하고 싶은데 아니 듣기부터. 쌤 주제 제목 아니 듣기부터. 무조건. 다 맞지 않는다면 무조건 저거부터. 그리고요, 쉬운 유형부터 가는 겁니다. 목적, 분위기, 심경,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도표, 실용문, 그러니까 밑에 것을 내가 다 이렇게 잡아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도 툭툭툭 틀리고, 지금 사실 솔직하게 우리끼리 말하면 듣기도 많이 틀리고 듣기 어렵다는 친구들이 지금 댓글에 많단 말입니다. 듣기 쉽지 않아요. 이제 그것부터가 연습을 하는 거죠. 추천드렸죠. 듣기 대본 10개 정도를 출력하셔가지고요. 그거를 공부하시면서 모르는 단어와 표현을 잡으면 자신감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쉬운 유형 다 잡자고요. 그리고 신별정 친구가 그래요. 지금 많은 친구들이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4, 5등급 나오는데요. 수능에서 3등급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렇죠. 3등급 나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꽤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밑에 걸 다 잡아야 돼요. 생각해봐요. 제일 어려운 거 빈칸, 순서, 삽입 이런 거 다 틀리고도 3등급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밑에 걸 다 맞출 생각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밑에 거를 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등급에서 이제 고비예요. 사실 3등급도 이 정도 시험에서 3등급은 잘하는 거거든요. 영어 어릴 때부터 꽤나 잘했을 겁니다. 근데 1, 2등급이 안 나와서 많이 좌절하고 그럴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1등급 그거 전국 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나온다 그래서 뭐 모자란 거 아닙니다. 대신에 지금 내공이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뭔가가 돼버린다면 누구나 아마 1등급 같은 것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가 많이 필요합니다. 마라톤을 뛰려고 해도요, 매일같이 엄청 많이 연습해야 될 거잖아요. 그 연습으로 저는 이거 추천합니다. 주제랑 제목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만 알아내면 문제 다 풀어요. A, B, C 순서 맞추는 거랑 문장 삽입 그 네 문제 정도 빼고는요. 그리고 뭐 어법 정도 빼고 나면은 모든 문제는 무슨 말인지 주제만 파악하면 다 맞출 수 있다라고요. 근데 지금 초콜릿 정어리님이 초콜릿 덩어리 아니고 정어리네. 아주 댓글이 센스네요. 초콜릿 덩어리인 줄 알고 먹을 뻔했잖아. 이번에 너무 어려웠다. 그렇죠.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정리드리면은 우리말로 먼저 복습하자고요. 지금 4등급의 친구들, 5등급의 친구들 영어 이전에 우리말 정리가 안 될 거예요. 풀 때는 내가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봐도요. 이거 아마 이해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우리말 해설을 읽어보면서 이 글의 주제가 그래서 이거야? 이 글의 제목이 그래서 이거야? 빈칸에 이 부분 때문에 답이 4번이구나. 이게 우리말로 먼저 정리가 돼야 돼.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도 이 작업을 해요. 저도 이 작업을 한다고요. 이 작업이 돼야 저도 해설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답이 몇 번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 대충 쓱 해석하고서 그게 답 4번이죠? 이런 강의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려면 명확하게 똑부러지게 답이 몇 번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논리는 영어 논리가 아니야. 우리말 논리입니다. 그걸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 지문들이 꽤나 이게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까다로워. 뭐 이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원하게 이해 안 되실 겁니다. 그걸 우리말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보는 거죠. 영어로 열심히 보시면서 우리말 그 다음에 영어로 3등급 수준 친구들은요. 주제, 제목, 유형들을 바탕으로 무슨 말인지를 빨리 연습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어법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빈칸 순서 삽입 얘네들이 최고 어려운 게 맞습니다. 저는 뭐 사실 수능을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일 어려웠던 문제 그 시험에서 5개 뽑잖아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예를 들면 목적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분위기 신경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5개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빈칸, 순서, 삽입, 어법, 어휘, 장문독해에서 42번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함축 의미 추론 여러분들 밑줄 치고 21번이죠. 그리고 의미 찾는 거 매우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얘네들을 잡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쌤 어떡하죠? 마지막 잡아야 되는데요. 이번에 틀렸어요. 수능 완성. 이름이 완성이잖아요. 그래요. 완성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공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내공 있습니다. 그거 바탕으로요. 완성 같이 가시면 됩니다.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질문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제 끝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갈 거고요. 듣기 하면서 뒤에 문제 푸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생각하는 전략이잖아요. 저는 추천합니다만은 대신에 연습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내가 어느 구간에서 어디까지 풀고 딱 여기까지만 푼다. 이게 연습한 대로 가야 되는 거지. 그 중요한 수능 시험에서 내가 처음 뭔가를 해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별진 친구가요. 듣기 매일 3개 이상씩 틀렸는데 다 맞았대요.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그러죠. 선생님, 저 성적 올릴 수 있을까요? 저 지금 5등급인데 3등급 갈 수 있을까요? 3등급인데 쌤 저 1등급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좀 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저 전교 몇 등인데 몇 등 갈 수 있나요? 저 몇 등급인데 무슨 대학 갈 수 있나요?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그런 사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국 찾아보잖아요. 무조건 있습니다. 전교 꼴찌가 수능 만점 받은 사례를 뉴스로 봤잖아요. 왜 보고도 자꾸 물어봅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례가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어제처럼 공부를 했다면 오늘과 같은 성적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다음 시험에서 좋은 성적, 정말 기대치 않은 정말 높은 성적 받고 싶어요. 좀 바꿔보세요. 조금 더 내가 더 나은 방식으로 바꿔보고 그렇게
조금씩 다르게 변해가면서 공부를 한다면요, 여러분들 다음에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라이브도 재밌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